저품격 음악방송 디스송. 반갑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디스송의 진행자 정소라입니다. 휴일이 너무 길었던 탓인지 이번 주 내내 마이크 앞에 앉을 때마다 기분이 묘한데요. 아무래도 조별 과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이번 주에 조별 발표를 4개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조별 과제는 혼자 하는 건가요? 제가 이번 휴일 내내 팀플을 준비하는데 자료 조사를 안 해오는 경우도 있고 일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바쁘신 분들 때문에 날아가 버린 제 학점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디스송 시작하겠습니다. 리쌍의 누구를 위한 삶인가.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저 울타리밖에 사랑 하나 만들어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싶거든. 근데 내 천생의 어둠과 손을 맞잡았다. 막장에 갇힌 것 마냥 해가 떠도 이 세상은 어둡고 내가 갈 곳이 어딨겠노.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저 울타리밖에 사랑 하나 만들어 아주 가깝게. 여러분은 소액 카드 결제 때문에 눈치 봤던 적이 있나요? 저는 정말 많은데요. 택시 결제해서 카드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을 카드로 계산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서는 카드 단말기가 아예 없으니 돈을 뽑아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판매자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의 수수료와 약 2~3%의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니 이윤이 남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가수 다나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계산해줄 때까지 그 가게를 찾아간다고 주장했죠. 저거 다나 씨가 눈치 없이 행동한 거 맞죠? 아이콘의 아니라고.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할 당시 입었던 복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간의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의 일종인 루사리를 두르고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히잡은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미국 영부인 미셸 오바마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비교하며 비판했죠. 종교계 또한 이란에 굴복하는 굴욕적인 모습이라며 거센 반발을 했는데요. 사실 이란에서는 이란 혁명 이후로 히잡을 여성 속박의 상징으로 쓰기보다는 자신이 모슬렘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쓴다고 하네요. 이러면 여태까지 비판했던 내용은 다 논지가 엇나갔던 거네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멱살도 못 잡고 밀쳐주지도 못하고 욕도 못해주고 비웃어주지도 못하고 정부에 따르면 이번 외교로 이란과 총 30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52조가량 수주의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29%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35%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계약은 양해각서라는 점이 문제점이죠. 여기서 양해각서란 협력을 하겠다는 구두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결렬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예시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총 96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본 계약까지 성사된 것은 16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52조 경제 효과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속았지? 이서연의 나 아꼈어요.
최근 국내 게임 개발사들의 인력 유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개발업체에 따르면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때문에 개발 능력 성장이 더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중국이나 미국 등의 대자본이 유입되면서 인력 유출까지 겪고 있어 큰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관계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나서 인력 유출을 막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하고 있네요. 하지만 개발자의 견해를 들어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평균 3년에 불과한 근속연수는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낮밤을 가리지 않는 높은 노동 강도는 노예를 방불케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명 게임 업체인 국내 N사 정도의 근무 여건과 대우를 만들어준다면 연봉이 차이가 나더라도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개발자가 애국심 없이 국외로 나간 게 잘못인가요? 심연수의 내 상사는 또라이. 오늘 첫 출근 설레는 맘으로 회사를 나와 기분 좋게 내 자리에 앉으니 어떤 또라이가 나를 갈굼나.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장 81명의 임기가 끝나는데요. 벌써부터 낙하산의 움직임이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전력은 세월호 부실 수사로 질타를 받고 물러난 이성환 전 경찰청장을 상임감사로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호화 출장 논란으로 사임한 방석호 아리랑TV 전 사장의 후임으로는 KBS에서 제작비 횡령 혐의로 해임된 김구철 현 아리랑TV 미디어 상임고문이 내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보직만 변경됐지 국가의 돈으로 먹고 사는 건 똑같네요. 배가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만 애탄 거니. 낙하산 인사가 이렇게 빈번할 수 있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조항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취업 제한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법안 중 하나로 낙하산 금지법을 선정하여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거 알아요? 19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0건도 넘게 제출되었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거 말이에요. 과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이하이의 안 봐도 비디오. 할 말을 잃어버린 듯 혼자서 방황하는 눈 안 봐도 비디오. 최근 경찰이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 2,700여 건을 적발했다가 주민 항의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4월 한 달 동안 총 2,775건의 속도, 신호 위반 사례가 단속됐는데요. 3개월가량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을 시행했지만 단속 사실을 몰랐던 일부 주민들이 항의하여 홍보 부족을 인지한 경찰이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해도 스쿨존에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에일리의 이런 법이 어딨어. 다 못 들은 걸로 할게. 참 기막혀 웃음만 나. 너 정말로 이럴 거니. 며칠 전 한 식품업체 내부 고발자의 양심 고백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자신의 회사가 썩은 밀가루를 전분 원료로 계속해서 납품해왔다는 건데요. 전직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전분 제조에 쓰이는 썩은 밀가루와 정상 밀가루의 배합 비율까지 회사가 정해주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굳은 밀가루를 깨는 작업 도중 쥐와 뱀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회사가 밀가루 납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밀가루 소비가 많은 만큼 만약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전국의 소비자들이 썩은 밀가루를 한 번쯤은 먹었다는 거죠. 본인은 돈을 준다 해도 먹지 못할 음식을 남들에게는 돈을 받고 팔다니. 그 돈으로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네이비의 잘 먹고 잘 살아. 주변을 정리해 안도 섞인 한숨 네가 아니라도 나는 떠나간다고 얘 말이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렇게 널 보내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나 봐 너와 나 운명이 아니었나 봐 그래 이별은 이렇게 지나갈 거라 생각해. 썩은 밀가루 납품업체로 지목된 신송산업은 결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내부 고발자가 제기한 의혹을 언론이 과장해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발 저도 이들의 반박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의 말씀처럼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엔지니어의 이시은, 박성호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